전 세계적으로 단순히 비싸거나 드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몇몇은 너무나 소중하거나 너무나 위험하거나 너무나 신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중 일부는 보안 요원과 첨단 센서로 철저히 감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정부 전체와 군대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의문은 과연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로 이 영상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보호되고 감시받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메카의 흑석.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의 한가운데에는 작지만 매우 신성한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은 오랫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흑석 또는 알하자르 알-아스르로 불리는 돌입니다. 이 돌은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한 마스지드 알-하람의 카바 모서리에 있습니다. 돌은 크지 않습니다. 이 돌의 너비는 약 12인치 정도로 추정됩니다. 색깔은 어둡고 은색 프레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는 작아도 이 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성물 중 하나입니다.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이 돌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돌이 원래는 하얀색이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검게 변했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은 무함마드 예언자께서 7세기 초에 카바를 다시 세울 때 이 돌을 직접 놓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 순례 기간마다 전 세계에서 온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메카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카바를 도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이 카바를 도는 동안 흑석을 만지거나 입맞추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곳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보안이 매우 철저합니다. BBC와 알자지라 같은 국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하지 보안 작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보안 배치 중 하나입니다. 수천 명의 경찰, 군인, 감시 시스템, 드론, 그리고 군중 통제팀이 순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블랙스톤은 여러 번 손상되거나 일부가 떨어져 나간 적이 있습니다. 10세기에는 역사 기록에 따르면 한 극단주의 단체가 이것을 훔쳐서 20년 넘게 사라졌다가 메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발생한 손상들 때문에 지금의 그 돌은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조각들이 붙여져 음프레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만 여전히 지구에서 가장 잘 보호되는 종교적 유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 역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호프 다이아몬드입니다. 처음 보면 그냥 예쁜 파란색 다이아몬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호프 다이아몬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논란이 많은 보석 중 하나입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크기는 약 45.5kg입니다. 역사상 발견된 가장 큰 블루 다이아몬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이 다이아몬드는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국립자연사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보석을 직접 보기 위해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 다이아몬드가 유명해진 이유는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다이아몬드에는 불운이나 저주가 깃들어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다이아몬드는 17세기에 인도에서 처음 발견되어 프랑스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이 다이아몬드는 프랑스 왕관 보석의 일부가 되었고 프랑스 왕실 가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1792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다이아몬드는 도난당했고 여러 해 동안 사라졌다가 유럽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더 작은 크기로 재가공되어 외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다이아몬드에 저주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소유자 중에는 파산하거나 목숨을 잃거나 비극을 겪은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주 언급되는 인물 중에는 프랑스의 루이 16세 와마리 앙투아네트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혁명 시기에 단두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저주에 관한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당시 언론과 보석상들이 다이아몬드를 더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 과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의 미스터리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1958년 보석상 해리 윈스턴은 이 다이아몬드를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 다이아몬드를 미국의 일반 우편 서비스로 평범한 갈색 포장지에 담아 보냈습니다. 지금은 보안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두꺼운 방탄 유리로 보호되며 감지 센서와 카메라, 무장 경비원들이 24시간 감시합니다. 다이아몬드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의 조명과 온도도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아몬드의 가장 이상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갑자기 선명한 붉은 빛을 내뿜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나는 파란색 다이아몬드인 거죠. 그리고 많은 방문객들에게 이것이 더욱 신비롭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3번, 더 뉴클리어 풋볼. 세상에는 절대 두고 갈 수 없는 서류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방에는 돈이나 금 또는 어떤 회사의 비밀 문서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방 안에는 핵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대통령의 뉴클리어 풋볼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공식 명칭은 대통령 비상가방 B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가죽 서류 가방으로 항상 미국 대통령 곁을 거의 떠나지 않는 군 장교가 들고 다닙니다.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든 비행기에 있든 회의 중이든 국빈 만찬 중이든 심지어 휴가 중이더라도 그 서류 가방은 항상 곁에 있습니다. CNN과 BBC의 보도에 따르면 특별히 지정된 군 보좌관들이 이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들은 매우 엄격한 신원조회, 심리평가, 그리고 철저한 보안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됩니다. 이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평범한 군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도록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핵 공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은 단 몇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 가방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방 안에 실제로 빨간 버튼이 있어서 바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직 군 관계자들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그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서류 가방에는 통신 장비, 인증 코드, 비상 기록, 절차, 그리고 미리 계획된 군사 대응 옵션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핵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의 이동식 지휘 시스템입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은 세계 어디에서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든 지하 벙커에 있든 이동 중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점은 이 서류 가방은 밤에도 금고에 보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서류 가방은 거의 항상 대통령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교리에 따르면 어떤 핵 위협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몇 시간을 더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부터 이것은 미국 대통령 경호 시스템의 영구적인 일부가 되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냉자식이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였으며 미국과 소련이 거의 핵전쟁을 벌일 뻔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미국 정부는 대통령이 어디에 있든 즉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군사 보좌관들은 그 서류 가방을 매일 들고 다닙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가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전 세계에 몇 분 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과 절차들이 들어있습니다. 4번, 코카콜라 레시피. 세상에는 수많은 비밀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군대, 스파이 또는 정부 무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바로 탄산음료의 레시피입니다. 하지만 코카콜라 컴퍼니에 따르면 코카콜라의 포뮬러는 비즈니스 세계 역사상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영업비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비밀은 100년이 넘게 회자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확한 포뮬러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월드 오브 코카콜라에는 코카콜라의 오리지널 레시피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지는 특별한 금고가 있습니다. 그 금고를 보면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두꺼운 강철문, 첨단 보안 시스템, 출입이 통제된 구역, 그리고 24시간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단순히 레시피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신비로움 자체도 지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코카콜라의 마케팅 전략에는 이 비밀 레시피가 거의 밝혀내기 어려운 비밀 공식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왔습니다. 오래전부터 한 시점에 전체 레시피를 아는 사람은 2명의 임원뿐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비행기를 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비즈니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기업이 만들어낸 신화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실 몇몇 식품화학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대 실험실 기술을 사용하면 재료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비밀의 가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카콜라에게는 제품의 성공에 있어서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비밀이 있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레시피 금고 주변의 보안이 매우 엄격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포뮬러를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현대 시대에서 가장 유명한 비즈니스 전설 중 하나를 계속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넘버 5. 투탕카멘의 가면.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모든 보물 중에서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거의 즉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왕의 황금 얼굴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오 투탕카멘의 장례용 가면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고대 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이 가면은 약 11kg의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라피스라줄리, 흑요석, 터키석 등과 같은 값비싼 보석들과 다양한 색상의 재료들로 장식되어 독특한 디테일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가면의 나이가 3000년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이 가면은 1925년 하워드 카터의 탐험대가 이집트의 왕들의 계곡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가면은 투탕카멘 미라 위에 씌워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견된 이후로 현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투탕카멘 자신은 어린 나이에 파라오가 되었고 10대 때 사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가 당시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통치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무덤이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거의 완전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보물 사냥꾼들에게 거의 약탈당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무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모든 것들 중에서 황금 마스크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금은 기자 피라미드 근처의 대이집트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박물관은 이집트의 고대 보물들, 특히 투탕카멘의 컬렉션을 제대로 보호하고 전시하기 위해 특별히 지어졌다고 합니다. 마스크 주변의 보안은 매우 철저합니다. 이 마스크는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방탄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된 유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명, 습도, 온도도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갤러리의 방문객 흐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와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는 과거 여러 논란 이후로 이 가면을 다른 나라에 쉽게 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집트 유물을 국제 전시회에 반출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집트에게 이것은 단순한 금조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역사이자 고대 이집트 그 자체의 얼굴입니다. 6번 토리노의 수입니다. 이탈리아에는 과학자, 역사학자, 종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오래된 천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신성한 유물 중 하나입니다. 반면 일부는 이것이 중세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토리노의 수의입니다. 이것은 십자가형에서 입은 상처와 비슷한 상처가 있는 남성의 희미한 이미지가 새겨진 긴 리넨 천입니다. 이미지에는 가시관으로 인한 상처와 비슷한 자국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형 후에 감쌌던 수의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없습니다. 이 천은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성 요한 세례자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으며 바티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천은 매우 엄격하게 보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수 밀봉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으며 온도 조절과 화재, 습기, 오염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천이 들어있는 케이스는 방탄 처리되어 있으며 일반에 자주 공개되지 않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야 순례자들과 방문객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천이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천에 있는 신비로운 이미지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나 평범한 그림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다양한 과학자들이 이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연구하려고 했지만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명확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988년 세계의 연구소에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그 천은 13세기에서 14세기 사이 중세 시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예수 시대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그 결과에 반대하며 분석된 샘플이 예전에 손상된 후 수리된 천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천은 여러 번 화재로 인해 거의 손상될 뻔한 적도 있어서 이야기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16세기에 큰 화재가 발생해 천의 화상 자국과 구멍이 남았고 그 흔적은 지금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이천이 보관되어 있던 예배당에서 또 한 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한 소방관이 대형 망치로 두꺼운 보호 유리를 깨뜨려 불길이 완전히 번지기 전에 유물을 신속하게 구출해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수위 주변의 화재 방지 및 보안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종교 유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현대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몇 가지 미스터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번째는 영국의 왕관 보석입니다. 런던의 오래된 성 안에는 군사기지처럼 철저하게 경비되는 보석과 왕실 보물 컬렉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왕관 보석입니다. 이 보석들은 런던 타워에서 볼 수 있는데 이곳은 9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의 고대 요새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은 궁전, 감옥, 처형장, 그리고 군사 요새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왕실 보물이 보관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왕관 보석 컬렉션에는 왕관, 검, 홀, 그리고 영국의 왕이나 여왕의 대관식에서 사용되는 기타 의식용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들은 영국 왕실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BBC와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전체 컬렉션의 가치는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임페리얼 스테이트 크라운입니다. 이 왕관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진주 등 값비싼 보석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석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에는 컬리넌 2 다이아몬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영국 왕실이 소유한 가장 큰 연마 다이아몬드 중 하나입니다. 더 큰 컬리넌 1 다이아몬드는 주권자의 홀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보석은 역사상 만들어진 가장 큰 연마 다이아몬드 중 하나입니다. 이 보석들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런던 탑의 보안은 매우 철저합니다. 두꺼운 강철문, 폭탄 방지벽, 첨단 경보 시스템, 그리고 방탄 진열장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곳을 지키는데 현대 기술뿐 아니라 휴먼 워더 또는 비피터로 불리는 유명한 경비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관광객들이 자주 보는 빨간색과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경비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의전 경비원들이 아닙니다. 이들 대부분은 영국 군대에서 오랜 기간 복무한 전직 고위 간부들로 타워를 지키기 위해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관 보석의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도난 시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17세기에 일어났습니다. 토머스 블러드 대령이 보석관에 접근하기 위해 신부로 위장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왕관 보석을 훔치려고 했고 도망치려 할 때 왕관을 가방에 넣으려고 왕관을 두들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멀리 도망치기도 전에 붙잡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형이나 종신형을 받는 대신 찰스 2 세왕이 그를 용서해줬다는 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역사학자들에게 이것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왕관 보석을 보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이것은 여전히 영국 왕실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8번째, 독립선언서. 미국에는 단순한 종이가 아닌 오래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에게 이것은 그들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원본 독립선언서입니다. 이 문서는 1776년에 13개의 미국 식민지가 영국의 지배로부터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구 중 하나인 인간의 평등에 관한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현재 이 문서는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문서보관소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미국의 원본 헌법과 권리장전도 함께 보관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게 이 문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서들이 그들의 나라와 법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안 시스템은 거의 과학 실험실 수준입니다. 이것은 견고한 금속 재질로 만들어진 특수 밀봉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으며 내부는 통제된 환경으로 유지됩니다. 내부에는 일반 공기가 아니라 특별한 공기가 사용됩니다. 국립문서보관소에 따르면 내부에는 양피지와 잉크 보존을 위해
아르곤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습도, 온도, 그리고 기압도 모두 철저하게 조절되어 문서가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밤에 일어나는 일은 더 놀랍습니다. 국민문서보관소가 문을 닫으면 문서들은 유압 시스템을 이용해 건물 아래 지하 금고로 천천히 내려집니다. 그 금고는 내화성, 방폭성, 그리고 매우 견고하게 보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들을 위한 벙커와도 같습니다. 아침이 되면 문서들은 다시 위로 올려져서 대중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건물 전체의 보안도 매우 철저합니다. 무장한 연방 경찰관들, 동작 감지 센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방문객들을 위한 공항식 보안 검색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언문에 대한 보호가 항상 이렇게 철저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미국에서 전쟁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선언문이 여러 곳으로 반복해서 옮겨졌습니다. 1812년 전쟁 때는 영국군이 워싱턴을 불태울 때 선언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선언문은 켄터키의 포트녹스로 옮겨졌습니다. 가능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의 250년 동안 여러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문서에 적힌 글씨와 서명의 대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런 엄격한 보안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잃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9번째입니다. 모나리자. 이 목록에 있는 모든 물건 중에서 이것이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여성, 그리고 작은 미소. 전 세계 대부분이 아는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실제로 이 그림을 보면 반응이 비슷합니다. 생각보다 작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박물관에 있는 대부분의 예술작품에 비해 작습니다. 하지만 작아도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호받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이 뒤에는 방탄유리가 있습니다. 방탄유리로 보호되고 온도와 습도도 조절되어서 오래된 그림이 손상되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도 있습니다. 카메라도 있고 경비원도 있으며 하루에 수천 명의 방문객이 지나가기 때문에 주변의 군중 통제도 엄격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관리할까요? 이 그림은 여러 번 도난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1911년 모나리자는 루브르에서 도난당했고 범인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빈첸초 페루자라는 이탈리아인 노동자로 전에 루브르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모나리자를 루브르에서 훔쳤습니다. 이 그림을 훔친 사람은 박물관에서 일한 적이 있는 이탈리아인 노동자 빈첸초 페루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그림을 떼낼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리사 이토는 그림을 숨기고 박물관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림은 2년 넘게 사라졌고 그 사이 모나리자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림이 걸려있던 빈 벽조차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이후 페루자는 그림을 이탈리아로 가져가 팔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온 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단순한 명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956년, 애는 누군가가 그림에 산을 던졌습니다. 같은 해에 또 다른 사람이 돌을 던져 그림의 작은 부분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들 이후로 모나리자는 특수 유리로 더욱 철저하게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그 방문객이 그림의 세라믹 머그잔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호 유리에만 부딪혔습니다. 2022년에는 한 남자가 유리에 케이크를 바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시위라고 말하면서 그림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유명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다가가거나 만지거나 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나리자는 자신의 명성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벽에 걸린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체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즉, 이것이 사라지거나 손상되면 정확히 똑같은 대체물이 없습니다. 사진으로도 부족합니다. 복제품으로도 부족합니다. 디지털 복사본으로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모나리자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손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죠. 실제로 그 시대에서 온 진품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경비가 매우 삼엄한 겁니다. 단순히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모나리자가 사라진다면 단순히 한 그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10번 스타 오브 인디아. 뉴욕에는 아름다운 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석이 유명해진 이유는 창피한 박물관 도난 사건 때문입니다. 이것은 뉴욕시의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거대한 스타 사파이어입니다. 무게는 563캐럿이 넘습니다. 거의 골프공만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이 보석의 특별한 점은 빛이 닿으면 보석 표면에 마치 육각별처럼 보이는 무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을 스타 사파이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따르면 스타 오브 인디아는 그들의 컬렉션에서 가장 중요한 보석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보석은 아름다운 사파이어로 오랫동안 유명한 나라 스리랑카에서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1900년 금융가 JP 모건이 이 보석을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하지만 1964년에 미국의 많은 박물관 보안에 변화를 가져온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잭 머피, 즉 머프 더 서프라고 더 잘 알려진 인물을 포함한 도둑무리가 밤에 박물관에 침입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제대로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보석 전시관의 일부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인디아의 별을 비롯해 몇몇 값비싼 보석들을 훔쳐냈습니다. 뉴욕의 대형 박물관으로서는 정말 큰 망신이었죠. 보석이 도난당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방법이 너무 단순해서 더 놀랐습니다. 마치 창문을 열어둔 탓에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과 같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용의자들은 곧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마이애미 버스 정류장 사물함에서 스타 오브 인디아가 회수됐고 다행히 보석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보석이 박물관에 돌아오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유리 진열장은 더 견고해졌고 경보 시스템도 더 잘 갖춰졌으며 카메라도 더 많아졌고 보석 전시관 전체의 보안이 훨씬 더 철저해졌습니다. 지금은 박물관 안에서 조용히 전시되어 있지만 이 보석의 이야기는 전 세계 박물관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아주 사소한 부분 하나만 소홀히 해도 보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